사람들은 텔레비전이나 보고 김대중 같은 사람 그 빨갱이 나는데 정권 잡았다는 큰일 날 뻔했다고 이런 소리나 라디오에 나와서 한 걸 우리 가족들이 들어야 했다는 거. 그리고 감옥 속에서 먹고 싶은 커피 좀 사 먹겠다 해도 안 해주고, 글씨 좀 써서 메모해놓고 싶다고 연필 한 자루하고 종이 한 장 달라고 해도 안 주는 거. 라디오도 못 듣고 신문도 못 보고 캄캄천지에 한다는 거. 한 달에 가족 한 번 면회하는데 10분밖에 못 만난다는 거. 한 달에 편지 한 장밖에 못 쓰는데 봉합엽서 한 통 종이밖에 안 준다는 거. 그 슬픔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리고 이제 감옥살이 하고 나서 내 입고 싶은 고개도 못 오고 쫓겨와서 여기까지 와 있다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기 와서 여러분이 다 아시지만 오는 직후부터 광주 한은 복수로 푸는 게 아니라 광주 분들의 영예를 회복하고 그 유가족들이 위대한 농치에 그 돌아가신 분들의 영령이 바라던 민주주의와 통일로서 풀이한다고 말이야.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다시 복수하지 말자고 말했어. 전두환 씨가 이제라도 해결하면 대화로서 평화적으로 해결해서 그분도 잡을 때 나가게 잡았지만 내놓을 때는 선하게 내놓으려고 노력했다는 그렇게 인도해주고 싶다고 말했어. 그런데 자기들이 나한테 뭘 잘했기에, 자기들이 나한테 얼마나 못할 일 했기에 이제 내가 내 조국에 돌아가서 내 사랑하는 우리 동포들과 같이 살겠다는 그것조차 못 돌아온다고 위협하냐 이게. 무슨 권리가 있냐 이게. 나는 여러분께 분명히 얘기합니다. 전두환 씨는 내가 돌아가면 물리적으로 감옥 집어넣을 수도 있지만 도덕적으로 양심적으로 전두환 정권은 김대중에 대해서 사과할 의무가 있으면 있었지 김대중에 대해서 책망하거나 처벌할 권리는 단 한 건도 없다는 걸 난 여러분이 분명히 얘기한다. 그 사람들은 필요하면 흙을 백일하겠다, 백을 흙이라겠다. 나를 죽이려고 할 때는 내가 용공군자다 이렇게 몰더니 요새 또 돌아가려고 하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김대중이가 돌아온 건 좋은데 돌아오면 북한 공산주의자가 김대중을 죽이려고 한다. 이건 내가 혼자 지어낸 소리가 아니라 그 말을 듣고 미국 어떤 고관이 미국 신문에 이 얘기해서 났어요. 그 말이. 왜 죽이려고 하냐. 하나는 죽이면 전두환 정권에 뒤집어 씌우게 되니까 죽이려고 하고, 또 하나는 북한 공산주의자들은 김대중이 같은 민주주의 지도자가 정권 잡은 걸 바라지 않게 죽이려고 한다. 어제는 빨갱이라고 하더니 오늘 또 내가 방공 선봉이야. 이거는 그들이 80년에 한 소리가 얼마나 거짓말이었다는 것을 스스로 반증한 거다 이게. 또 이 사람들은 그동안에 여기 있어 보면 그저 선전하기를 이제는 김대중이는 넌퍼슨이다. 옛날 사람이다. 끝났다. 아무것도 아니다. 국민 지지 안 한다. 한 번은 하버드대학에 있었더니 어떤 미국 기자가 찾아와서 당신은 이제 끝났다고 한국 정부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이 미국 기자들은 참으로 어떤 때 보면 염치 체면 없이 그냥 남 막 그냥 대놓고 할 소리 못 할 소리 막 질문해요. 그런 소리를 정면에 막 붙어놓고 아니 나 지지받는다고 할 수도 없고 안 받는다고 할 수도 없고. 그 내가 이따가 글쎄 나도 한국 국민들이 날 지지한지 아닌지 모른다고. 왜 그러냐면 신문이나 이런 언론 자유가 있으면 여론을 보면 지지한 줄 아는 줄 아는데 한국에는 언론 자유가 없고 김대중 이름도 보도 못하게 하니 내가 어떻게 지지한 줄 아는 줄 아냐. 또 자유선거가 있고 자유롭게 출마하면 투표해보면 알지만 그것도 못하니까 그래도 알 수 없다.
그래서 나도 지지한지 못한지 궁금하게 생각하는데 딱 한 가지 내가 보니까 한국 국민이 아직도 나를 상당히 지지한다 이렇게 생각한 것은 한국 정부 태도밖에 알겠더라. 왜 그러냐면 한국 국민이 나를 지지 안 하면 왜 한국서 못 있게 하고 쫓아내버리겠냐? 왜 내 이름도 신문에 제대로 보도 못하게 하겠느냐? 왜 내가 갈라간데 이렇게 지금 겁을 내고 난리를 하겠느냐? 이것만 보더라도 나는 한국 국민이 아직도 나를 상당히 지지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 사실 말해서 나중에 민주주의 회복되고 나서 이 양반들이 나를 대통령을 시키건 국회의원 시키건 그때 일이지만, 그래 한국 국민이 절대다수가 민주주의를 바란 건 사실인데 한국 국민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면서 감옥을 내 집같이 들어나갔다면서 민주주의에서 싸운 사람을 한국 국민이 안 지지한다면 안 지지한 것이 그 우선이라냐. 나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민주주의에 싸우고 우리 국민에서 싸우고 정의에서 싸운 한 우리 국민이 날 절대 안 버리고 날 지지한다고 난 생각한다. 이렇게 말이야. 여기 우리가 사랑하고 존경하던 아퀴노 의원, 이 양반하고 나하고 참 많은 것이 닮았다고 남들이 얘기해요. 또 사실이에요. 아주 닮은 것은 하버드 대학에서 똑같은 The Center for International Affairs 펠로우 한 것까지도 닮았어요. 또 비일빈서 그 양반이 겪은 일, 미국에 나온 일, 여러 가지 겪은 닮았는데, 이 간단 이후부터 미국 기자, 미국 그 어디 가서 연설하면 질문에 빼지 않고 나온 소리가 당신이 한국 돌아가면 그 아키노 씨의 그 불행이 없겠냐. 내가 아키노 씨 다 닮은 건 좋지만 그것만 꼭 안 닮았으면 좋겠단 말이야. 내가 한국에 돌아가는 것은 첫째로 나는 내 국민 옆에 있고 싶어 가요. 우리 국민이 그리워서 가요. 지금 고난 속에서 싸우고 있는 우리 형제들, 저 내 사랑하는 자식들, 젊은 처녀들이 옷을 발가벗기고 경찰관 앞에서 그 모욕을 당한 그거, 내가 한국에서 처음에 그 소식을 전화로 듣고 울었어요. 학생뿐 아니에요. 여공들이 수없이 다녔어요. 지금까지. 내가 아무리 여기서 미국 사람들을 설득하고 우리 국민을 이해해도 옆에 같이 있지 않은 게 뭔가 죄진 것 같고 마음이 놓이지가 않아요. 내가 가는 첫째 목적은 내 사랑하는 국민 옆에 가서 옆에 손목이라도 잡고 나 여기 왔다. 이제 같이 힘을 내자. 나도 너희와 같이 고생하고 너희 선두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 다 해보겠다. 우리 용기를 내서 실망하지 않고 한번 싸워보자. 내 이 말하러 한국에 돌아가요. 그리고 우리 젊은이들, 노동자, 지식인 이런 일부 사이에 지금 너무도 오래 고난, 너무도 절망스러운 나머지 말하자면 레디컬한 이런 경향이 있어요. 이건 무시할 수 없는 정도로 있어요. 그 심정을 나는 충분히 이해해요. 그러지만 용공적으로 가는 것, 반미적으로 가는 것, 이렇게 가면은 우리 국민 다수로부터 지지를 잃어요. 고립돼요. 국제적으로 동경을 잃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는 것은 그 사랑하는 우리 젊은이들, 그 사람들이 절대 영공 공산주의자도 아니고 절대 원해서 반미주의자도 아니지만 너무도 현실에 절망하고 분노하고 미국 정책에 분노한 나머지 그렇게 되어간 그들에 대해서 미국 정책 잘못한 것을 우리가 소리 높이 지적해야 하고 비판해야 하지만 미국에는 오늘 여기 오신 이런 우리들의 친구도 있다는 걸 알려주고 수십 명의 국회의원이 우리를 성원하고 있다는 것도 알려주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끈질기게 강력하게 싸우되 절대 비폭력으로 싸워야 한다. 마틴 루터 킹이나 마하트마 간디나
이런 사람들이 성공한 것이 비폭력 전략을 썼기 때문에 성공했다는 역사적 사실에서 우리가 배워야 한다. 미국은 지금 현재 독재 정부를 지지하고 있는 건 사실이고 그것이 우리로서는 용서할 수 없는 우리들의 미국에 대한 비판 문제지만 그러나 미국 내에는 수많은 우리들의 동기가 있고 또 레이건 정부라 하더라도 내가 겪은 체험으로서 우리 국민이 더 많이 참가하면 안 달릴 수가 없다는 이 사실을 이야기해서 좀 더 슬기롭게 되자. 여러분, 내가 간호기술을 하는데 이 세계에서 우리같이 4대국에 딱 둘러싸여 있는 건 한국뿐인데 소련, 중국, 미국, 일본 이것이 둘러싸여 있는데 동남아에도 없고 아프리카에도 없고 라틴 아메리카에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역사적으로 보면 또 그래요. 중국이나 일본이나 이 만주 여러 가지로 가장 외세를 잘 다뤄야 할 외교제기해야 할 국민이 어떻게든 속인지 가장 외교에는 졸렬해. 학문이나 정치나 무슨 군사나 위대한 사람 많이 났지만 외교관 위대한 사람이 난 일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국민 보면 너무 성인질이 급해요. 미국이 좋을 때는 그냥 온통 속창까지 다 주려고 그러고 싫으면 얼굴 담으려고 그래. 여러분 일본 보세요. 40년 전의 이 미국을 얼마나 슬기롭게 다뤄오고 있는가. 중국 보세요. 10년 전까지 미국은 살아있는 세상 악마라 하더니 요새 그 레이간 정부를 다뤄가는 거 보세요. 프랑스의 미테랑 정부가 오히려 디스카르트 된 보수 정부보다 더 미국하고 잘 지내요. 미국 위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자기네 이익 위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도 미국을 좀 이용할 줄 알아야 돼요. 미국 내에 우리 친구들 이용할 줄도 알고 미국 정부에 대해서 때로는 이렇게 하면 당신네가 재미없으니까 당신이 알아서 해라고 좀 으름대장 넣을 줄도 알아야 돼요. 그런데 그냥 싫으면 쫙 돌아서 이런 성급해 가지고는 절대 우리 민족의 이익을 가져올 수가 없어요. 내가 이런 문제에 있어서 우리 민족의 하나의 큰 결함은 좀 성질이 급해요. 그 내가 이 얘기 들으니까 세계에서 눈깔 사탕을 빨아먹지 않고 씹어먹은 사람은 한국 사람뿐이다. 여러분은 모르지만 나도 깨물어 먹으니까 그건 그 말이 사실인 것 같아요. 이래서 나는 내가 그렇게 우리 그 형제들을 가서 설득한 동시에 가장 큰 문제는 다수가 일어서야 돼. 지금 한국 국민의 절대 다수가 현 독재 정부를 싫어하는 건 사실. 그러나 그 절대 다수가 행동하려고는 안 한다고 말이야. 방관제. 미국에서는 사일렌트 메저리티가 정치를 좌우해. 선거 때 투표로 좌우해버리는구만요. 한국에는 선거 자유가 없어요. 투표해봤자 바꿔버리는구만요. 그렇기 때문에 말하는 다수, 행동하는 다수여야 돼요. 여러분 광주서 광주 시민들이 일어섰을 때 하다못해 서울하고 부산만 일어섰어도 전두환씨 실패했단 말이기 때문에 광주 사람만 열흘 동안 외로이 싸우다가 쓰러지지 않냐고 말이야. 민주주의는 대부분 우리 전체가 좋은 건데 일부 사람들만 지금 싸우기 때문에 이렇게 희생하는 거라고 말이야. 민주주의에는 영웅이 있어서는 안 돼요. 민주주의에 영웅이 있었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참가하기 때문에 소수가 싸우다 쓰러졌다는 얘기. 개미교포도 그래. 민주주의에 적극 참여한 분도 있지만 언제 같은 이런 데 회합 좀 나가라 가더라도 아이 거기 갔다가 찍히면 한국도 못 가지. 고향에 있는 우리 형제들이 큰일 나게.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 이게. 행동하는 양심을 갖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은 더 큰 불행을 보고 만나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오늘의 현실이 더 앞으로 몇 년 계속되면 지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정도로 악화된 사태가 되어가지고 내가 일생을 바쳐서 염원하던 남한에서의 대한민국 내에서의 민주주의를 통해서
자유와 정의와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하고 이 힘을 바탕으로 해서 북한 공산정권과 1대1로 진지한 대화를 해가지고 제1단계는 서로 공존하는 통일, 나는 이것을 공화국 연방제라고 표시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통일을 통해서 완전한 통일로 나갈 수 있는 길만이라도 열었으면 좋겠다. 나는 이러한 이 민주주의와 통일을 위해서 내 일생을 바쳐왔는데 만일 이대로 가면 몇 년 더 가면 내 능력 갖고도 어쩔 수 없는 정도로 사태가 악화되면 내 일생의 목표는 사라져버리고 나는 여기서 비록 안전하더라도 내 인생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나는 내 목숨이 다시 감옥과 연금과 죽음의 위험성으로 들어간다는 걸 알면서도 내가 내 양심에 충실하게 살기 위해서 내가 고난받는 우리 백성들이 파멸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그대로 볼 수가 없어서 내 인생이 무의미하게 되는 걸 볼 수가 없어서 100번 죽고 1000번 감옥에 갔더라도 나는 이 길 가야겠다고 생각해서 이제 여러분과 작별하고 한국으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대통령, 내겐 두째 문제. 나는 이런 독재 체제에서는 국회의원도 대통령도 떡져놓고 비롯 안 해요. 내가 오직 바란 것은 국민이 자유선택권이 있는 민주주의 제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때 상황에서 누가 대통령 되는 것은 국민이 정할 일. 국민이 주인 노릇해야 돼요. 전두환 씨가 사는 길은 국민에게 이 권리를 돌려주는 길이에요. 한국 국민은 세계에서 교육 대학생 수 비율이 한국이 미국 다음에 둘째, 일본이 셋째, 프랑스가 넷째, 서독이 다섯째. 한국 국민은 이미 경제적 건재할 역량을 표시했어요. 한국 국민은 6.25 때 이미 언론자유, 직선제, 지방자치, 국회와 사법부 자유, 이 독립을 유지하면서도 훌륭히 안보를 해낸 우리가 실적을 가지고 있어요. 이제 한국에 민주주의만 있으면 한국은 제2의 서독이 되어가지고 서독이 동독을 자신있게 다루듯이 우리도 북한을 자신있게 다룰 수 있어요. 나는 북한 공산정권을 없애는 것도 찬성하지 않고 반면에 북한 공산정권이 폭력에 의해서 남한을 공사하는 것도 절대 용납할 수 없어요. 나는 분명히 얘기해서 나는 공산 북한 지지도 아니고 북한과 대한민국 사이의 중간도 아니고 나는 독재만 반대하지만 분명히 100% 대한민국을 지지한다는 걸 난 여러분 앞에서 선언하는 거예요. 그리고 해서 남한의 4천만과 같이 민주대안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내 목표는 우리 국민과 더불어 통일길로 나가는 거예요. 남한의 민주정부가 있을 때만 자신을 가지고 통일길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민주주의가 먼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나는 이 길을 위해서는 내가 앞으로 어떠한 희생이 있더라도 변치 않고 갈 거예요. 한나라의 총리 대신돼서 나라를 팔아먹은 이완용이 불과 30초에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안중근 의사, 과연 누가 인생의 성공자인가? 단종 치하에서 소양되고는 그 악랄한 불충불효의 행위에 대해서 항거해가지고 목숨을 바친 성삼문이 자기가 배운 유교 도덕을 배신하고 그러한 역적행위에 가담한 신석주, 과연 누가 진실한 성공자인가? 나는 내가 가는 길은
고난의 길, 그러지만 불행의 길이 아니오. 내가 가는 길은 반드시 현세적으로 물리적으로 승리한다고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은 역사에 의해서, 정의에 의해서, 국민의 양심에 의해서 세계의 모든 사람들의 바꿀 수 없는 진실한 정의에 의해서 나는 내가 가는 길이 성령이라는 걸 여러분 앞에 선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